전문가는 뭐 어떤 사람이 전문가 된다겠어요? 반복하는 사람이다. 근데 반복을 싫어하죠. 사람들은. 반복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죠. 팔자 그 구조상에서도 이제 대충 서로 차이가 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문가. 그래서 이쪽 학문에 일단 들어서면 명리학 계통을 우리 흔히 크게 보면 동양철학이라고 하죠. 동양철학. 이 분야에 이제 들어서면 신설동 이 교실에서만 해도 제 생각에는 과목이 한 10개 이상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동방대는 뭐 더 많겠죠. 명리학뿐만 아니라 명리학도 제 생각에 한 10명 이상이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명리학을 막 하는 거죠. 명리도 있고 풍수도 있고 관상도 있고 또 뭣도 있고 그럽니까? 뭐 구성학도 있고 뭐 자미두수도 있고 또 뭐 알지도 못한 육임 뭐 육효 막 엄청나게 이제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거 있다 이거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을 조금씩 다 아는 거죠. 그래갖고 아는 체를 한다 안 한다?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것만 깊이 파는 전문적인 직업이 뭐냐면 대학 교수들이에요. 석사, 박사. 제가 했던 영어 쪽을 보면 영어학이냐 영문학이냐로 쪼개져요. 그게. 그러면 영문학 중에서도 뭐 어디 뭐 서양이냐 동양이냐 뭐 이렇게 쪼개겠죠. 거기에서도 그 제가 배운 그 교수 하나는 섹스피어 문학 중에서 셰익스피어 전공이에요. 셰익스피어 전공이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중에서도 셰익스피어가 쓴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 그놈을 가지고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물론 그 사람은 삶에 대해서 이런 게 쓸 수 있고 작품에 대해서 쓴다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부분만 도서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초등학교 영어, 중학교 영어 이거 못 가르치는 거예요. 초중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녀봤듯이 그런 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죠. 깊이 한 가지 것만 깊이 그래서 내 성향이 호기심 많아가지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이제 또 그 길을 이렇게 간다 그 말이죠. 제가 명리학을 인문학 중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인문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인문학자라고 하잖아요. 주로 철학이라든가 사학이라 막 이런 인문학이 철학, 사학, 문학, 인자가 붙은 건 다 그래요. 인자가 붙은 건 뭐 인류학이라든가, 뭐 심리학이라든가 전부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저런 류의 사람들이 나는 인문학자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 강의 다닌 거죠. 근데 제가 인문학을 정의 내린 건 좀 달랐죠. 제가 내린 인문학은 이건 사람을 위한 학문이거든요. 인문학이란 뜻이. 그러니까 인문학은 이 세상 모든 학문은 다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이 세상 모든 학문.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인문학하고 뭐 자연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문과, 이과 이렇게. 그래서 문과, 이과생, 뭐 문과생은 이런 거 하고 이과생은 이런 거, 뭐 두뇌 구조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저 이과생들이 다루는 자연학이 우리가 그 옛날에 농대라고 있죠. 농대. 그 다음 뭐 공대나 의대나 막 이런 거 있죠. 이쪽 계통. 그 다음 이거 말고도 그 과학 있잖아요. 과학.
뭐 이쪽 과학, 뭐 생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물화학 뭐 이런 거, 생물화학, 뭐 지구과학 뭐 이런 거, 물리 이런 거, 지학, 이게 자연학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것들도 어떤 사람이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니면 그 화성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이 화학이니까 우리 화학 제품 되게 많죠 요새. 뭐 음식 같은 거 연구하고, 그다음 물리는 말 그대로 뭐 바람의 속도라든가 뭐 물의 속도, 뭐 파도나 뭐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이겠죠. 그다음 생물, 이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연구해? 누구를 위해서? 생물, 두꺼비를 연구한 사람이 있다. 그럼 두꺼비를, 결국 이 사람은 뭘 연구해? 두꺼비 연구해가지고 뭐 하려고? 결국은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전부 공대니까 건물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뭐 세계 멋진 다리, 멋진 건물들 많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 다리를 저렇게 멋지게 만들고 조명을 켜고, 그냥 간단하게 해도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 다니면 될 텐데 저렇게 디자인을 집어넣고 막 그러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농업, 누구를 위해서 농사를 짓냐? 사람. 그래서 인문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학문.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문학 문과라고 말한 거는 이제 이런 것이다 이거죠. 순수한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대상이 사람. 이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들. 대상이 뭐 식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대상이 사람인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문학이라 한다. 근데 명리학이 왜 또 인문학 중 인문학이냐? 아까 말했잖아요. 앞 시간에. 사주팔자는 누구 거예요? 개인 거예요. 개인.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그래서 인문학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저 유명한 인문학 한 사람 유시민 씨가 와서 강의를 한다면 사람들이 유시민 씨가 여기 와서 한다네 하면서 막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일반론만 이야기를 하다 가는 거예요. 일반론. 그것이 맞아요. 정치를 이렇게 한 것이 맞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사람 틀린 말도 아니고 또 반대파도 있죠. 반대파들이 생각하면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악만 써.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반론. 근데 명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앉았으면 100명의 사주팔자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런 운이 가니까 이렇게 살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을 위한 학문 중에서 하나의 개인을 다루니까 여기는 인문학이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인간. 근데 이 사람 중에서 한 명의 개인을 다루니까, 자, 사주팔자를 보러 왔다 그러면 자, 사주팔자 주세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아들 거, 딸 거 다 다르게 말한 거예요. 다르니까. 그 다음에 점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 지금 수두룩해요. 제 생각에 절반 이상이 아마 헷갈릴 거예요. 조금 좋아지긴 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직도 그 사주팔자인지 점인지, 심지어는 뭐 교수라는 사람들도 뭐 읽어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신문에 써버려요. 아직도 사주를 믿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써버려요. 근데 사주팔자에 대해서 알아나 봤냐? 책 한 권이나 읽어봤냐? 기독교가 불교를 비난하고 불교가 기독교를 비난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는 봤냐? 기독교 중에서 무슨 통일교를 비난하고 무슨 뭐 어떤 종교를 비난하면 책 한 권이라도 읽어봤냐? 정성껏. 그리고 나서 비난하냐? 그런 것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한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뭐 소음에 불과해요. 소음. 하나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짜증만 나게 하는 거예요. 짜증만.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하죠?
그거는 믿고, 와, 나 믿어야 되겠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짜증만 나게, 짜증만.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 공부를. 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 놓고, 아까 같이 어떤 대학교 교수란 건 나름대로 또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언론, 유명한 신문에다 뭔가 기고를 한단 말은 그 영향력이 있고 퍼져나간 게 있을 텐데, 아직도 사주를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이렇게 무식하다. 책 한 것도 안 읽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근데 많다. 그 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 중 인문학이 맞죠? 인문학 중 하나의 개인에 대한 순수하게 개인이에요. 그래서 내 팔자로 봐봐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내 팔자로 나를 벗어난 건 알 수 없어요. 나를 벗어난 건 알 수 없다. 나를 아는 학문이지. 내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 코스모스를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코스모스인 거예요. 태어날 때 내 사주 팔자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래서 나를 벗어난 것은 알 수 없어. 그러면 나를 벗어난 것은 뭐냐? 나가 있으면 너가 있죠. 너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너의 팔자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냐면 내 사주 팔자를 갖고 와가지고 내 자식은 어째요? 내 배우자는 어째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부모 덕이 있을까요? 자식 덕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심지어는 외삼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의무 세계로 들어가 보면 내가 한 사람분의 상담료를 냈죠. 그래가지고 자식 2명이니까 2명분의 상담료를 더 내면 부담이 되니까 내 사주팔자 하나 가지고 내 자식은 어쩝니까? 이렇게 하는. 그럼 이 사람 그 고객이 질문했으니까 뭐 대충 말하겠죠. 대충. 자식 궁을 보니까 좋네요. 근데 그건 자식 궁이 아니야. 지금 사주팔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난 건 알 수 없다. 당선, 이번 선거에 나가는 당선될까요? 나를 벗어났잖아요. 나를 당선시킨 건 누구냐면 유권자예요. 내 시험,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할까요? 몰라요. 나를 벗어났잖아요. 나를 합격시킨 거는 그 학교 당국이잖아요. 내 실력을 보고 이렇게 형편없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죠. 그 사람들이. 나를 벗어난 건 하나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상담료를 주고 고객이 와가지고 이번 애가 시험 보는데 합격할까요? 근데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고 상담료 다시 받나 봐요? 자동차를 내가 몰고 갔어요. 나 뭔가 좀 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그러면 자동차 회사 갔으면 그 사람이 점검해가지고 이상 없어요. 갖고 와요. 이렇게 해요? 고객이 왔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 봐줘야죠. 봐가지고 뭔가 하다못해 엔진오일이라도 바꾸라든가, 이것 때문에 여기를 뭐 수리해야 되겠다든가, 아니, 뭐 삐걱삐걱 소리 난다고, 뭐, 그거는 여기서는 아니고, 그 송두리째 아직 좀 더, 1년은 더 쓴다고 해도, 지금 바꾸라고 해서, 그럼 뭐 바꿀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가게 문을 열어놨으면 돈을 벌어야지. 그냥 다 돌려보내요? 월세를 내고 철학원을 개업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지.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합격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디 시험 봅니까? 어디 대학 어느 학과를 시험 봅니까? 지금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담임선생은 뭐라고 합니까? 담임선생 안 된다게요. 딱 그러면 내 머릿속에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 담임 안 된다고 그래놓고 이제 사주를 상담하는 거예요. 운의 흐름을 보니까 약하네요. 간들간들하니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이 왔으니까 내가 월세를 내야 되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죠.
왔는데 왜 그냥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고 내쫓아요. 궁합을 많이 보죠. 궁합 둘이 와요. 궁합도 없어요. 우리 여기 살아보면 어쩝니까? 친한 친구하고도 아니면 부부하고도 아니면 부자 애기들하고도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구나 다 이 파도를 타니까 예외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걸 다 누구나 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쁠 때 좀 참고 견디면 좋아지겠네요 하면 참고 견디면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 흐름을 타면서 가는데 저 사람 이 부부 궁합이 어째요? 그러면 한 사람 운이 사오미예요. 한 사람은 해자축이에요. 부부예요. 그러고 이분은 결국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가면 전부 이혼하냐? 그래 안 해요. 이 사람은 여름으로 간 거예요. 여름. 이 사람 어디로 가죠? 겨울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름운으로 가고 한 사람은 겨울운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시를 좋아해요. 이 사람이 시골을 좋아한 거예요. 전원생활 이런 거 하겠죠. 그 다음 이 사람은 백화점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재래시장을 좋아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혼해요? 그래 안 해요. 이혼 안 하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말 들어줘 버려야지. 뭐 나이 먹으면 여자한테 그냥 무릎 꿇고 살면 좋다더만 그냥 그렇게 해버려야지. 내가 참아버려야지.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사주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떨어져서 살면 좋은데 떨어져서 살면 좋다. 이 사람은 아까 이리 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붙어 살거나 이 사람이 여기에 붙어 살면 누군가 한 명은 참고 있죠. 이혼은 단정 안 된 거예요. 이혼은 한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주말이라든가 별거라든가 이런 상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같이 살면 한 명이 꽁꽁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했죠. 그릇이 크면. 근데 도대체 그릇이 크다는 게 뭐예요? 그릇이 크면 인격, 인품. 그릇이 크면 큰 거를 생각한 거예요. 큰 거. 자, 나는 백화점을 좋아하는데 재래시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부다. 그러면 그릇이 큰 사람은 근데 여기를 가자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좀 고란이 나죠? 나하고는 안 맞아. 근데 야 이 백화점 시장 간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는 안 맞지만 나는 백화점 가면 피곤하고 그러지만 뭐 이거 한번 간 거 이 부부관계 가정 이것이 소중한 거지. 이것이 본질이지. 이런 것은 일이가 아니야. 이거 지업 아니냐. 지업. 이 지업적인 걸로 저 본질을 훼손하면 요놈을 가지고 막 토닥토닥하고 너 혼자 갔다 와. 나는 가기 싫은 거 알잖아.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쫌팽이 되고 본질을 훼손해버리죠. 인간관계를 훼손해버리고 요놈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 야, 그 짜잔하단 말 알아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면 그릇이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아까 봄이 오면 봄을 즐기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즐기고 저 사람 입장에서 재래시장을 나는 그 재래시장 가면 편안하고 좋아. 근데도 한 번씩 백화점을 따라가. 백화점 따라가서 구경하면 좋다 안 좋다.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냥 봄에 한번 따라왔을 때 백화점과 지금 가을 되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또 다르네. 이 백화점은 또 시설을 완전히 또 바꿔버렸네. 배치를. 그러면 이만큼 내 머릿속에 뭔가 채워지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만큼 내 머리가 풍부해져.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릇이 큰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근데 그릇이 작은 짜잔한 사람들은 이런 거 싸우는 거야. 나 백화점 싫은지 알잖아. 근데 너 혼자 갔다 와. 그러면 혼자 가면 그래 나 혼자 갔다 올게. 가면서는 그 사람도 재미없고
또 백화점 가갖고 안 오네. 안 오니까 언제 와 하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거는 갖고 또 싸우고. 이게 쫌팽이들이 하는 것이고, 그릇이 큰 사람들은 옛날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오래오래 했잖아요. 그럼 그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렇게 큰 일을 하니까 뭐 가정일을 어떻게 해요? 가정일을 조그마한 무슨 일만 해도 집안일 잘 안 됩니다. 조그마한 이런 길거리 자영업만 해도 집안일 잘 안 돼요. 자영업만 해도 뭐 휴일날 노는 것도 불편해요. 노는 것도 문 열면 또 손님이 하나 와서 불편하고, 안 열면 또 불편하고. 이게 자영업이에요. 그것만 해도 집안일 충실히 잘 안 된다고. 근데 점점 큰 일을 하면, 저런 국회의원이나 뭐 국회의원 아니고 구의원만 해도 정신없을 거예요. 정신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그릇이 좀 크면, 백화점을 내가 좋아하지만 재래시장 한 번씩 따라가봐도 또 나름 재밌다.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재래시장 가서 친구들하고 팥죽집에 가서 나 이렇게 100원 주고 팥죽을 사 먹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팥죽 먹을 때 그 설탕을 한 수저 더 치면 돈을 더 내라고 하고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냥 대학생들이 막 장난치듯이 막 퍼부어보니까 꼭 돈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그런 뜻이었겠죠. 근데 그런 추억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재래시장은. 그렇다고 제가 무슨 재래시장을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따가 한 번씩 가면 또 신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백화점은 또 제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닌데, 근데 가보면 또 요새의 경향은 그런 것도 있다. 봄이면 봄을 즐기고 여름은 여름을 즐기고, 그래서 명리를 배우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 조그만 이것 가지고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이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뭔지. 어차피 사주팔자는 달라요. 지금 백화점을 가자고 한 것은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사주팔자 구조가 그렇게 생겼고, 마찬가지로 내가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것은 저 사람을 화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주팔자 구성을 가지고 있다. 너와 나는 같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운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학문이고, 너와 나는 사주팔자가 다르니까. 여기가 100명이 있다 하면 다 달라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이 달라요.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다 지금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고요. 아는 만큼 받아들인다, 그죠? 아는 만큼 받아들여.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나는 매 시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한 단계 딱 올라가고,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를 수도 있고. 그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은. 모든 책임을 나에서 틀어 잡아야 돼. 내가 아는 만큼 알아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유유상종, 또 명리에서 유유상종, 이거 자연의 법이에요. 이런 걸 배운다면 유유상종이란 말도 앞으로 자주 쓰죠. 아까 그래서 종류와 크기.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그러면 중학교 영어 선생을 해. 그러면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중학교 학생이거나 중학교 선생들이죠. 교무실 가면 맨날 중학교 선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갔다가 퇴근했다 또 다시 오면, 뭐 대학교 교수 친구가 있다고 뭐 어쩌다 몇 달에 한 번씩 잠깐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져 버리고,
이거 유유상종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유유상종이 안 된 사람은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봤죠. 그 서울에서 공부를 잘했어. 서울에서 인류대를 나와가지고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그럼 인류대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오면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자리가 포화 상태라 지방대로 내린다고요. 그러면 전남대 같은 경우는 공립대라 안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고 이렇게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잘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초구석지에 와보니까, 전남대 와보니까 전남대 교수들이 수준이 안 맞죠. 지방대들은 대개 그 지방대 출신 교수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지방대를 간 사람하고 서울대를 간 사람하고 급이 달라요. 제가 이 고등학교 근무하면서 어떤 애들이 서울대를 가냐,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저놈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네,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 이렇게 등급이, 아까 그래서 크기와 그게 정해진 거예요. 등급이 아기 때부터 떡잎부터 이렇게 다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대 교수급이 있고 서울대 교수급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서울대 교수급이니까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놀 수는 없으니까 전남대라도 그래도 공립대니까 와보니까 이 급이 같아 달라요. 유유상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는 동화가 안 돼 있죠. 서로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유유상종이 안 돼. 동식물도 다 유유상종이에요. 개를 내가 끌고 가면 사람 지나면 그 개는 그냥 가요. 근데 저기서 개가 오면 어쩌든가요? 봤죠? 내가 개를 끌고 갔는데 저쪽에서 개가 있으면 그놈 쳐다보면서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하거나 짖거나 어쨌든 신호를 보내. 아, 나와 같은 놈이 있다.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그 다음에 풀들도 마찬가지예요. 쑥이 있으면 쑥끼리, 토끼풀이 있으면 토끼풀끼리 우르르 이렇게 몰려있다. 혼자 토끼풀 혼자 똑 떨어져 있으면 이런 거 못 가요. 그래. 유유상종. 그래서 아까 인류대를 나와가지고 인류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떤 지방대 오면 전남대 좋아요. 부산대 이런 거 지방 국립대 안정적이고 좋다고요. 그냥 그보다 못한 학교들도 많으니까. 근데도 이 사람은 급이 더 높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냥 적응을 못하고 막 몸살을 하는 거예요. 몸살을. 그냥 끊임없이 거기 애기들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동료 교수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술 한잔하고 그러려고 안 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서울에 자리 없나? 이것을 유유상종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자리에 딱 가면 드디어 내 자리 왔구나. 그래서 지방대 근무하다가 서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릇이 커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생각하죠. 저 사람은 그릇이 좀 달랐구나. 제가 광주에 고등학교에 근무인데 그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선생님들이 오래된 선생님들이 어떤 한 선생을 막 비난하더라고요. 나는 모르죠. 나는 그 위에 먼저 있었던 선생을 막 비난, 그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릇의 크기 그거를 짐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계속 비난하길래 그 사람은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서울에서 교수 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교수급이 지방에 그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에 와 있으니까 급이 다르니까 그냥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술 한잔하고 막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대화도 안 맞고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조금은 술 한잔 하자기도 안 하고 맨날 안 어울리고 지가 잘난 체 하고 자기 자리로 가야 돼. 자기. 그것도 있고 사주팔자는 그 속에가 유전자인 것도 포함돼요. 결국 부모가 그 시간에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또 글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 어디 외국 사람이 쓴 글인데 영어에서 봤어요.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 서양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를 한번 갔어.
근데 뭔가 인도에 갔다 온 사람들 들어보면 아주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싫다는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나누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좋다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가니까 더 포근하고 또 가니까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쓰는 것이 야, 내가 옛날에는 여기서 전생에 여기서 살았는갑다 해가지고 그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를 이제 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서양 사람으로 여기가 있지만 내 조상 저 위에 있는 그 사람은 인도에 있어서 그 머릿속에 유전자가 남아가지고 건너 뛰어가지고 드디어 내 머릿속에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렇게 변하다. 산속에선 자연인들 있죠. 자연인들 중에 보면 되게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산에 들어갔냐 물어보면 막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봐.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고 야 여기가 내 마음 쏙 드네. 그렇게 맞는 것 그곳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 찾는 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보고 유튜브 이거저거 골라보고 이거 결국 나하고 맞네. 그랬을 때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 있다. 그것도 사주팔자 명리학에서 이제 다룬 거다. 그래서 유유상종 자주 말했죠. 유유상종이란 것은 그릇의 종류와 크기가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코스모스는 코스모끼리 쭉 써있는 거 봤죠? 코스모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와 크기가 같이.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도 공무원이 좋으니까 공무원에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그 학생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한 것도 지금 그게 유유상종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죠.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배우는 거죠. 사주팔자.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좋아요.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표. 근데 사주팔자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건 너무나 쉬운 것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4개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를 가는데 이것이 이제 천간이에요. 아까 말했죠? 지지예요. 천간과 지지. 근데 이 안에가 이제 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사주팔자가. 이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자 원국. 그냥 팔자라고 막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팔자 원국. 원래 태어나 국을 짰다. 원래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세종대왕 사주팔자는 태어나서 정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세종대왕 사주팔자는 똑같아요. 죽은 후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사주팔자 원국은 변해 안 변해? 그리고 세종대왕 사주팔자를 내가 누구한테 밀어 이 사주팔자는 풀이해서 지금 이 사람 지금 관직에 있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세종대왕 것인데 지금 이 사람 관직에 있겠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을 바꾸겠죠. 그래서 사주팔자 원국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운이 있죠, 운.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과거 명리책은 이 관계가 없다. 이 관계가 엉망이에요, 엉망. 다시 말하면 그 집 짓는데 집을 지을 때 처음에 처음에 기둥 같은 거 밑에 지하실에서 단단하게 토대를 잘 해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이 기둥 이렇게 올라오고 처음에 다 틀을 이렇게 짜야 되잖아요. 콘크리트 들어오면 뭐 철근 넣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요새는 뭐예요? 쇠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먼저 딱 해놓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점자 안으로 벽을 세우고 이렇게 요새 다 그렇게 짓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구분을 못하는 거야. 나 집 짓는다, 집 샀다, 그러면 집 샀다고 뭘 사는 거예요? 냉장고를 샀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나 집 짓는다 해가지고 내가 집을 하나 짓거든. 그래서 요새 집을 짓고 있는데 벌써 에어컨 사러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공부를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수두룩 같다.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은 원국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로 태어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는 운이란 거는 계절의 변화예요. 계절의 변화. 그럼 계절이란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럼 봄에 해바라기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해바라기 생각해봐요. 그 다음 가을에 해바라기 생각해보고, 그 다음 겨울에 해바라기를 생각해봐요. 이게 사주팔자 보는 법이에요. 사주팔자 보는 법은 뭐냐면, 해바라기는 태어날 때 정해진 그릇의 뭐과 뭐? 종류와 크기는, 해바라기도 키 큰 놈 있고, 그 다음 키가 이만한 놈이 있고 그러죠. 해바라기도 적은 종자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태어나 버리면 이 종자냐,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인데 이것은 안 변해요. 근데 이 해바라기든지 봄의 해바라기는 어떤 모습이냐, 여름의 해바라기는, 가을의 해바라기는, 겨울의 해바라기는 어떤 모습이냐. 겨울에는 이제 다 져버리고 이파리도 없죠. 씨로 나겠지. 이것을 보는 것이 사주팔자예요. 이해된가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거를 보는 거지. 내가 막 여자가 됐다가 뭐 남자가 됐다가 다시 뭐 고등학교로 내려갔다가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60대다 그러면 무조건 60대인 거예요. 60대 운이. 그래서 지금 여름이다 하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해바라기를 이 여름이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해바라기가 노력한다고 봄에 꽃이 피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고 있어요. 사람은 꽃이 피는 것은 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 좀 해라. 잠 좀 줄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꽃이 피는 건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 사업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운이 오면 왔다가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이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럼 여기 와서 노력 안 했겠어요? 그 사람 갑자기 실력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딱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같이 명리를 모르는 사람은 노력 부족인가? 핑계를 대. 너 때문이야. 자본이 부족해서 막 그래. 그래갖고 막 상대방 핑계. 그래갖고 이제 자본이 부족하니까 동생한테, 형한테, 친구한테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거. 그래, 쭉쭉쭉쭉쭉.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도? 부도난 회사? 그래서 여기서는 신이 났어. 건강 팔자 가지고 건강 물어본 사람이 있다고. 건강은 팔자로 알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건강 좀 안 좋으면 전문가 의사 찾아가야 돼. 의사.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냐면 여기서 사업이 잘 때 건강이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이 사람 운이 지금 온 거예요. 장사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 운이 와서 내가 꽃인데 봄, 여름이 와요. 봄, 여름이. 이 사람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되네. 꺾이네. 스트레스가 쌓이네. 그래서 이 운의 흐름을 알면 이때부터는 줄여야 되네. 뭔가 조짐이 이상하네. 줄이네. 이렇게 가는 것은 운의 흐름 타죠. 이 사람 안 아파요. 근데 여기서 또
또 투자를 해. 빚을 내. 근데 또 주라. 또 빚을 내고. 막 어떻게 누가 뭐 방법이야. 조금만 돈 얼마만 있으면 된대. 뭐 1억만 있으면 좋겠어 하고 이러고 또 어떻게 땜빵을 딱 했더니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아파요, 안 아파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스트레스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는 자연의 흐름을 어겼기 때문에. 자, 봄에는 봄옷 입고 여름에는 여름옷 입고 가을에는 가을옷 입고 겨울에 겨울옷 입으면 물론 그 노화란 거 있잖아요. 노화. 60대 70대 이렇게 어느 그거 말고 건강은 그렇게 이 운의 흐름을 타면 건강이 되고 운의 흐름을 거역하면 봄에 겨울옷 입고 뭐 여름에 또 가을옷 입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밤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축구하고 낮에 그냥 퍼자고 이러면 이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명리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자연의 흐름을 따른 거예요. 지금 이 운이 왔으니까 사업을 줄여야 된다. 근데 이 욕심이 지금 어쩌란 말이야. 줄이면 이 직원들은 어쩌냐. 내가 지금 한 달에 이만큼 쓰는데 지금 줄이면 그 돈은 어쩌라고. 이것 때문에 안 줄여? 그럼 아까 말했듯이 착 꺾이는 거예요. 또 꺾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리죠. 내가 먹여 살리는 직원도 없어지고 내 건강도 날아가고 결국에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근데 운의 흐름을 탔으면 이거 줄여야 된다겠지. 지금 어떤 형태로는 그때 해결책을 했으면 가을이 오니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이제 명리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명리학은 큰 그림을 본 거예요. 큰 그림. 이건 계절의 변화를 본 거예요. 계절의 변화. 명리학은 이런 거를 보는 거지. 그냥 작은 지엽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엽. 그 다음 계절의 흐름을 보는 거지 날씨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날씨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명리학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 흐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날씨는 이 안에서 그냥 막 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 하루 날씨도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오늘 하루 날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기상대. 거기 날씨 맞죠? 못 맞죠? 계속 변해요. 계속. 오늘 아침에 바꾸고 오후에 또 바꾸고 이거 보고 하늘을 뭐 이동을 보고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 하늘에 어떤 뭐 기압이라든가 뭐 이동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 하늘의 저 구름 바람들이 지 멋대로 사람 뜻대로 안 움직여 주니까 그러니까 그놈 보고 지지 현실을 보고 막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명리를 한 사람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쟁이들은 뭡니까? 우리가 가서 점을 치러 가요. 합격할까요? 근데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럼 점쟁이가 틀렸죠. 합격한다고 했는데 떨어져 보니까 점쟁이가 틀렸어. 그럼 어쩝니까? 내가 저 점쟁이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가서 쫓아가서 고소하고 그래요? 요새 대학교 시험 보면 6군데 쓰니 6군데. 제가 아는 잘하는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그 애가 지방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를 보는 거예요. 6군데 대학 다 합격한다고 말을 했어. 공부 운이 와가지고. 아까 말했죠? 합격 불합격 누가 결정해요? 학교 당국이 결정해요. 학교 당국이 그 많이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 이거를 보고 학교 당국이 나를 벗어난 거야. 내 사주팔자를 어떻게 알아? 근데 6군데 다 떨어졌어. 그래갖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알 수 있냐? 그릇의 종류와 크기는 태어날 때 생기죠. 이 그릇은 공부도 있어요. 공부의 그릇도 태어날 때 생겼어요. 태어날 때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떡잎부터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이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저렇게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는 것은 팔자에 있기 때문에, 팔자. 그럼 공부만이 최고는 천만의 말씀. 공부, 관인이라고 해요. 공부와 공부 아닌 것의 비율은 5대5예요. 이거는 공부는 공무원이요, 공무원.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공무원 아닌 사람들, 사업이라든가 자기 개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5대5의 사주팔자 구조죠. 사주팔자가 정확히 5대5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공부 해버리니까 이것들이 무시당해버린. 이것들이, 이 공무원들이 고시,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대단하고 이것들은 무시해버린. 근데 자연의 법은 정확히 5대5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부귀, 그 말이에요. 여기가 재벌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고위 간지. 그래갖고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서로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기득권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기득권. 그래서 명리를 배우면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죠.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 근데 왜 지금 속아 넘어가면 저 사람이 지금 명품을 갖고 다녀. 그래, 너는 그릇이 크니까 명품 갖고 다녀. 나는 그릇이 적고 이게 편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나답게 살면 가장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럼 그 애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쟤는 항상 지 스타일이 딱 있다고, 지 주관이 있다고. 근데 어쩔 땐 나이가 무시당하냐면 저놈이 명품 그릇이 커가지고 명품을 갖고 다니는데 나는 그릇이 적으면서 1년 내 적금 넣어가지고 명품 그놈 하나 사갖고 달랑달랑 들고 다닐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면 저건 돈도 없는 거 저거 하나, 그놈 하나만 하면 되겠어요? 전체적인 삶 자체가 그 그릇이 그 정도 돼야지. 그 사람은 우리가 시장에서 뭐 만원짜리 옷 하나 산 것이, 그 사람은 하나 산 것이 100만원짜리다. 그 사람은 그 그릇이 다르니까 그래. 100만원짜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만원짜리는 만원짜리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당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릇의 크기. 그래서 내 삶을 살아라. 내 삶. 그래서 그러면 합격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합격 불합격은. 그거는 이제 외부의 강한 힘이 결정하는 거라. 근데 뭐는 알 수 있다? 공부운이라는 게 있다겠죠. 공부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기가 고2다. 여기가 고3이다. 그럼 얘는 엄청나게 공부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공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여기서 본다고 하면 얘는 최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공부는 엄청 좋다. 열심히 죽으라고 해라. 운이 왔을 때 어쩐다? 논다? 운이 오면 방에 누워있어도 공부가 저절로 잘 돼요? 그래, 안 해. 봄이 왔기 때문에 호미를 들고 열심히 땅을 파야 됩니다. 봄이 왔으니까 씨도 안 뿌리고 방에 누워있으면 되겠어요. 운이 오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운이 왔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운이 왔을 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운이 왔을 때. 그래서 너 죽으라고 해야 돼. 죽으라고. 이때는 잠을 줄여도 좋아요.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공부운이 이렇게 간 놈은 재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고1 때는 그래도 공부 잘했는데 고2 때 방황하고 고3 때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네 책임 아니야. 네 책임. 운의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져 버리죠. 운의 흐름. 그러면 이 공부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른 것이 또 올라가요. 다른 것이. 뭔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른 것이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거예요. 봄이 내려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살리는 거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나는 봄옷 장사니까 막 여름에도 봄옷 팔고 가을에도 봄 팔고 먼지 계속 끼어가지고 장사 안 돼 죽겠다고. 봄옷이니까 여름 가을에
안 팔리니까 먼저 지나간 사람마다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번 또 손대보고 때 묻혀놓고 또 가고 아? 그래야 장사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 보면 먼지 투성인 사람인데 막 있잖아요. 가게 그대로 간판도 그대로 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계절별로 막 바꿔야 된다. 내 기분을 위해서라도 계절별로 뺑기칠이라도 하고 프랑카드라도 이렇게 바꾸고 막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런 소리만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공부는 사주팔자를 어떻게 푸냐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